자, 기본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세 글자는 한자 형태로 끊어지는 방법. 이렇게 각자 하나씩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글자가 하나의 글자 형태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또 두 자예요. 그렇죠? 두 자가 묶어져서 하나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또 두 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묶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 될 경우, 두자 한자가 되는 경우, 한자 두자가 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해요. 두자 먼저 했고 세자 했으니까. 그래서 두자 세자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섯 자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구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좀 해보신 분도 계시던데 아까 보니까. 예를 들자면 몇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섯 글자, 오늘 네 글자하고 다음 시간에 다섯 글자를 하겠지만은, 제가 왜 추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좋다라고 했느냐 하면, 추구에 기본적으로 두자, 세자씩 나누어지니까 그래요. 오원시는 기본적으로 두자, 세자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추구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두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자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수 두자네. 그렇죠? 국수 이거 어떻게 풀까요? 순으로 풀까요? 역으로 풀까요? 두자짜리는 앞에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렇죠? 왜? 국자가, 그죠? 이건 움켜쥐다. 움켜쥘 국. 그럼 국수 하면은 물을 움켜쥐다 이 말이에요. 물을 움켜쥐다. 물을 움켜쥔다라는 게 우리가 세수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해가 이렇게 딱 뜨죠. 그게 국수예요. 국수. 물을 움켜쥐다. 그러니까 이건 역이네, 순서가. 그죠? 자, 월제수. 달이 재 있다 어디에? 손에. 각자 하나씩이네. 그죠? 달이 있다 손에. 그죠? 달이 있다 손에. 이걸 다 합치니까 달이 손에 있다. 순서로는 달이 손에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국수 두 글자와 세 글자를 합치면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우리 다섯 글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움켜쥐다 달이 손에 있다. 물을 움켜쥐니 달이 손 안에 있구나, 이런 뜻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곡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든 아니면 세수하려고 이렇게 딱 손에 떴더니 달이 여기에, 그 물 위에 딱 떠 있네. 그죠? 그게 달이 손에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다섯 글자를 가지고 두자, 세자 형태대로 푸는 방법들을 많이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추구를 가지고 하면 다섯 자도 되지만 두자, 세자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롱, 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롱화 향만의.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풀면 롱 가지고 놀다. 그죠?
희롱하다 할 때 그 롱자니까. 그럼 농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1, 2가 될까요? 역으로 2, 1이 될까요? 거꾸로는 이것도 그렇죠? 꽃을 농하다, 가지고 놀다 이런 말이. 꽃을 가지고 놀다. 꽃을 가지고 논다는 게 왜 우리가 가서 꽃이 이쁘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향기도 맡아보고 하죠? 그게 농화예요, 농화. 향만의. 이건 어떻게 풀까요? 하나 할까요? 하나 두 개일까요? 두 개 하나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예요. 향기, 가득하다, 의, 옷. 향기가 옷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 합쳐서 농화. 꽃을 가지고 노니, 꽃을 희롱하니, 꽃밭에서 막 꽃을 이렇게 저렇게 감상하고 있자니, 자기도 모르게 향만의, 향기가 옷에만 가득 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자 세자예요. 두자 세자. 왜냐? 오늘 이제 네 글자를 할 텐데. 자, 이 네 글자는 결국은 뭐죠? 자,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7쪽에 아니죠. 6쪽에 네 글자가 나와 있는데, 자, 4-1에 보시면 두자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밑에 4-2에 오면 한자, 두자가 되어 있네요. 다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4-3에 두자, 한자. 그 다음 7쪽 다시 4-4에 갔더니 한자, 세자. 끝으로 4-5에 갔더니 세자, 한자. 저 다음 쪽 가보면 4-6에 한자, 두자, 한자. 자, 결국은 이제 네 글자지만 이걸 가장 많은 형태로 나누면 다시 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자가. 제일 많은 형태가 두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이 두자는 그대로 가는데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자가. 그러면 하나 이게 합쳐지니까 세 글자죠. 결국은. 그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요게 합쳐지고 요게 하나씩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결국 이것도 또 세 글자가 되는 거야. 두 글자, 한 글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또 많아요. 중간에 두 글자가 합쳐지고 나머지 앞뒤로 한 글자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글자가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다시 세 글자가 되면 이제 이 세 글자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 연결되느냐. 하나, 둘 연결되느냐. 이렇게 다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형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두자와 세 글자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뒤에는 넘어가면서 글자 수만 자꾸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많은 형태가 4-1에 나와 있는 두자 형태. 자, 밑에 18번부터 한번 볼까요? 교학, 상장. 그죠? 교학 살짝 띄우고 상장해. 왜냐하면 교학에서 두자씩 끊어지니까. 그래서 교와 학은 서로 상대되는 글자예요. 하나는 가르치다. 하나는 배우다. 그래서 교학하면은 가르치고 배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다. 상장할 때 장자가 길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때 장자는 잘하다 장자예요. 상장이니까 잘하기는 잘하는데 어떻게 잘한다? 서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라는 말을 잘하다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쓰이는 성장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상장이니까 서로 성장하다. 자, 이렇게
교학, 가르치고 배우다, 상장, 서로 성장하다.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학, 상장이라.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글자를 나중에 연결시키는 방법은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두 개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가르치고 배우다와 서로 성장하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이제 하면서 계속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상장, 서로 성장하다. 그래서 교학상장이 아니라 교학상장이 아니라 교학상장이다 이 말이에요. 읽을 때도 교학상장 이렇게 두자 띄어진다 이 말이에요. 19번도 볼까요? 상전벽해.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상전벽해 이렇게 안 읽어요. 상전벽해 이렇게 안 읽어요. 왜? 두 자씩 끊어지니까. 상전 뽕나무상 밭전. 지난번에 우리가 명사 두 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수식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게 있죠. 뭐뭐와 뽕나무와 밭, 뽕나무의 밭.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 명사와 명사가 두 개 이상 쭉 중복될 때는 명사와 명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꾸며주는 명사의 명사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하는 명사, 그 다음에 밭이라는 명사 두 개가 나왔으니까 뽕나무와 밭인가, 뽕나무의 밭인가. 두 번째죠. 뽕나무의 밭. 의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를 꾸며주면 돼.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이 상전이 상전. 그죠? 그 다음 벽해도 마찬가지예요. 벽해. 벽자는 푸르다 벽, 해자가 바다 해. 자,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푸른 바다예요. 푸른 바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상전하면은 뽕나무의 밭, 즉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이고, 벽해는 푸른 바다예요. 자, 이건 사자성어니까 이래. 이게 원래는 가운데가 변하다 변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은 5자, 6자, 7자 되어 있는 것에서 네자로 줄여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다, 바뀌다 이런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략이 되어서 그런데 일부러 생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끔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렇게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어떻게 풀어요? 양두 머리, 양과 머리, 양의 머리. 뭐가 맞아요? 양의 머리죠. 구육, 개와 고기, 개의 고기, 개의 고기가 맞죠? 개고기. 다 명사만 나와 있죠, 이렇게. 사실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말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6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글자들은 다 빼버리고 중요한 글자들만 4글자 딱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성어,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하는 그 글에는 가끔 글자 수를 4글자로 줄이려다 보니까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도 상전과
벽해가 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라는 말에 변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20번은 쉬워요. 인성 본선. 그렇죠? 인성 본선. 인성 본선이 아니고 인성 본선이라. 인성. 사람인 성품성. 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명사 잘 기억해 두면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수없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 본성인가? 사람의 본성인가? 뭐가 맞아요? 사람의 본성이네. 그렇죠? 본선. 여기는 좀 어려워요. 본선할 때 본자가. 왜냐 이게 근본 본자거든요. 선은 착하다 선자는 되는데 본선. 근본이 착하다 해도 돼요. 근본이 착하다 해도 되는데 근본이 착하다 하려면 앞에 하고 연결이 안 돼. 사람의 본성. 근본이 착하다. 본선만 가지고는 근본이 착하다가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인성하고 붙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본은 근본 본자도 되지만은 본래, 본디,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선하면은 근본이 착하다가 아니라 원래, 본디 그런 뜻이, 본래 그런 뜻이. 선 착하다. 그래서 본자가 선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본선만 보면 어떻게든 두 가지 되는 거예요. 본선만 보면 그렇죠? 근본이 착하다. 본선, 본래 착하다. 두 개 다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인성하고 연결시키려니까 근본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이미 인선이 되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본선, 본래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본래 착하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본선이 아니라 인성 본선이 되는 거예요. 자, 사자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자로 끊어지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넉 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끊으시면 된다. 일단 두 자 끊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21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가, 홍상. 동가에서 띄워야 돼. 그렇죠? 동가. 같다동, 갑가. 값이 같다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예요? 같은 값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도 되고 2, 1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값이면 1, 2가 되는 거고 값이 같다 할 때는 2, 1이 되는 거고. 자, 홍상을 볼까요? 홍상. 홍상은 붉을 홍자의 상자가 치마 상자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홍상하면 1, 2가 되나요? 2, 1이 되나요? 1, 2? 그렇죠. 붉은 치마 할 때는 1, 2예요. 그럼 2, 1은? 치마가 붉다는 안 돼요? 되네요. 그렇죠? 이것도 앞에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동가도 1, 2로 하면 같은 값이고 2, 1로 하면 값이 같다잖아요. 그럼 뒤에도 홍상도 마찬가지죠. 홍상도 1, 2로 보면은 붉은 치마고 만약에 2, 1로 보면 치마가 붉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 1, 2, 1, 2로 볼 것인가 2, 1, 2, 1로 볼 것인가 정하시면 돼요. 자, 1, 2, 1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값이 아까 1, 2, 1, 2로 보면 같은 값, 홍상, 붉은 치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2, 1, 2, 1로 보면은 값이 같다, 치마가 붉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이걸 두 개를 조합을 시켜야 되는데 1, 2, 1, 2로 가면 조합이 되는데 2, 1, 2, 1로 가면은 말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2, 1, 2, 1로 가는 게 아니라 1, 2, 1, 2로 가야 돼요. 같은 값, 다홍치마.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값 1, 2, 붉은 치마, 다홍치마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2, 1, 2, 1도 돼요. 그렇지만은 앞뒤로 말을 만들려니까 2, 1, 2, 1 했더니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1, 2, 1, 2로 만들어야 돼.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놨는데 말이 안 되면 그건 분명히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글로 바꾸어서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두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자는 어디에 제일 많으냐? 사자소학 보시면 거의 90%가 두자로 되어 있어요. 사자소학 보시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네 글자를 완벽하게 한번 익혀 보시려는 분들은 사자소학을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앞에 90%가 다 두자로 연결되어서 두자 그래서 두자씩 말을 만들어 놓고 두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네 글자도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외의 게 이제 그 이외에 많이 나오는 게 나머지 경우예요. 자, 뒤에 두자는 똑같은데 앞에 두자가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22번 볼까요? 부생아신. 자, 기본적으로는 부생하고 아신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생 낳는다. 누구를? 아신, 내 몸. 아신은 내 몸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글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건 내 몸, 그죠? 아, 똑같잖아요. 나자에다가 몸신자니까 나와 몸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몸. 우리가 나의 몸이니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한 글자 한 글자 부생 아버지가 낳다 무엇을 아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생아신하면 아버지가 내 몸을 생 낳는다. 순서는 1, 4, 2, 3이 되는 거예요. 위에 그 순서 쓰고 계시죠? 자, 밑에 그러면 23번은 어떻게 될까요? 형무의복. 무, 없다, 무. 형은 없다. 형한테는 없다. 뭐가? 의복이. 의와 복은 같잖아요. 옷의 옷복.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유사한 것은 한 가지 뜻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옷과 옷이 아니고 의와 복 자체가 그냥 옷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옷이라고 해야 돼요. 옷. 뭐 굳이 이걸 만약에 나는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의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의복해도 돼요. 그럼 형에게 무 없다 의복 옷이 해도 되고 그냥 의복해도 되고. 그럼 형무의복. 형에게는 의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복을 풀면 옷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다음 24번도 한번 볼까요? 자입태묘. 자입태묘가 아니고 자입태묘 이렇게 있죠 우리가. 왜? 자입 공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에? 태묘는 묘자가 사당묘자죠, 그죠? 그래서 태묘는 큰 사당이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종묘를 말해요. 종묘. 여기 옆에 있는 종묘 있죠, 종묘. 자, 물론 여기 자자는 사실은 이제 뭐 아들도 되지만은 내용 자체가 논어에 나온 내용이라 자는 공자를 말해요. 공자가 또는 공자께서 입 들어가다 어디에? 태묘에. 그래서 자입태묘 하면은 공자께서 태묘에 입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입이에요. 자, 공자께서 입 들어가다 어디에 태묘해. 한자, 한자, 두자. 자, 25번 물유본말. 물유본말. 물건, 물, 만물, 물, 유, 있다, 유. 물건에는 유, 있다. 뭐가? 본, 말, 본. 뭐 본을 근본, 본 해도 되고 말을 끈, 말 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근본과 끝 안 해도 되죠. 우리가 흔히들 본말이라는 말은 우리말처럼 쓰니까. 그래서 본과 말이 합쳐서 물유, 본말.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다. 물 하나, 유 하나, 본말. 서로 대비되는 글자들 두 개. 그래서 하나하나 두 개. 자, 이런 네 글자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느냐. 네 글자를 볼 때 이게 성질이 두 자씩 띄워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두 자를 하나씩 나누어서 하나하나 둘 이렇게 단위를 묶어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연습이 되고 나면 저 뒤에 보시면은 네 글자도 있고 8글자도 있고 3글자도 있고 심지어는 짧게는 2글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글자, 4글자, 6글자들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연습한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기초, 소위 말하는 뚜벅뚜벅 걷는 연습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두자 형태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4-3 보시면 네자, 여기 두자, 한자. 아까 우리가 두자 띄는 게 많다고 했는데 조금 전의 경우는 이런 경우 속에서 분류가 되어서 한자, 두자 봤지만 이번에는 반대. 가운데는 띄어지지만 앞에가 한 덩어리가 되고 뒤에가 두 글자가 하나씩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정반대의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청천재상. 청천이 아니라 청천이 이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니까. 청천재상. 재와 상은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두 개 하나씩 분리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청천재상 이렇게는 안 읽더라도 청천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 보면 벌써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네 글자를 어떻게 풀어서 읽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청천.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 청. 무슨 청? 그렇죠. 개다 청자에 갤청. 물론 나중에는 맑을 청자도 생기는데 원래는 날이 개다예요. 그래서 해가 보이잖아요. 해가 있는 청. 이게 청이 천. 자, 그러면 청천은 금방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하늘인데 어떤 하늘? 갠 하늘. 맑은 하늘도 되지만 갠 하늘 일단. 그러면 뭐도 되는 거느냐? 이때는 우리가 수식으로 봤지만 일기로 봤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이 개다도 돼요. 그렇죠? 이게 갠 하늘일까? 하늘이 개달까? 하늘이 개다 하려면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만약에 청천 수식으로 보면은 갠 하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뒤에 걸 봐야 되니까. 뒤에 있는 두 글자하고 결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알파고가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서 지금 요 바둑을 둘 때 어느 쪽에 두어야 승률이 가장 높을까를 계산해 가지고 두죠. 한문도 똑같아요. 한문도 그 경우의 수를 네 글자에서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이게 갠 하늘일까? 하늘이 개달까? 알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 뒤에 봐야 되는 거야. 재상. 있다.
어디에? 위에. 이건 있는 위는 안 되잖아요. 제상 있는 위는 안 돼. 제가 상을 안 꾸며도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말로 위에 있다가 돼요. 그죠?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했었어요. 그죠? 1, 2로 하면 뭐가 되죠? 갠 하늘이 되고 2, 1로 하면 하늘이 개다도 돼요. 그럼 2, 1로 해가지고 풀어볼까요? 하늘이 개다 위에 있다. 이 두 개를 엮어보세요. 엮어도 돼요. 어떻게? 하늘이 개였는데 위에 있다. 말은 돼요. 하늘이 개였는데 위에 있다. 그죠? 근데 하늘이 개였는데 위에 있다.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하늘이 개였는데 위에 있다라는 말을 써서 초등학생한테 딱 주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하늘이 개었다 위에 있다. 하늘이 개어서 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었는데 개어서인지 이 말을 써서 초등학교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보고 이게 한글인데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풀이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하늘이 개다가 아니라 갠 하늘이 되면 갠 하늘이 위에 있다 하면 되죠. 맑게 개인 하늘이 저 위에 있다 하면 말이 우리가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우리가 봤던 천천히 1, 2로 풀어야 되지 2, 1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연습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복잡해져 가요. 5자 되면 더 복잡해져 가고 6자 되면 더 복잡해져 가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앞에 것만 확실하게 해두시면 뒤에 가면서 좀 쉬워지는데 앞에가 확실히 안 되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똑같아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청천재상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맑게 개인 하늘이 위에 있다. 자, 27번 볼까요? 야화무봉. 야화무봉. 야화무봉이네. 그죠? 야화무봉. 야화는 어떻게 될까요? 야화. 밤, 야, 꽃, 화자니까 명사, 명사예요. 그렇죠? 밤과 꽃 안 돼요. 그죠? 밤의 꽃이에요. 밤의 꽃이라는 건 뭘까요? 밤에 피는 꽃인가 봐요. 그죠? 자, 뭐도 되는 거예요? 1, 2거 됐는데 2, 1은 될까요? 안 될까요? 1, 2를 금방 우리가 풀었잖아요. 야화라고. 그죠? 밤의 꽃이라고 풀었는데 이걸 1, 2로 안 풀고 2, 1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꽃이 핀다. 꽃이 밤에 핀다. 말이 안 돼. 이건 그렇죠? 이건 아무리 말을 만들려고 해도 말이 안 돼. 밤여자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 1, 2로 경우의 수가 딱 거의 정해진 거예요. 그럼 뒤에는 됐네요. 무, 없다, 봉. 무슨 봉? 벌봉자죠. 그렇죠? 그럼 무봉하면은 이건 벌이 없다. 없는 벌은 없어요. 1, 2는 안 돼. 없는 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벌이 없다는 되지만 없는 벌 1, 2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봉하면은 당연히 2, 1이 돼요. 벌이 없다. 그러면 됐네요. 야화, 밤꽃, 무봉, 벌이 없다. 합치니까 밤의 꽃에는 밤꽃에는 무봉, 벌이 없다. 밤에 꽃이 이렇게 딱 피어 있는데 그 꽃에는 낮에는 열심히 벌들이 활동을 하지만은 밤에는 그 꽃에 벌이 날아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야화무봉이라는 말이에요. 야화무봉이다. 자, 28번은 논어에 나온 말이 그죠? 민덕 귀후 두텁다 후자에 두텁다 후 민덕 귀후라
자, 민덕 역시 백성민 덕덕자니까 백성화 덕일까요? 백성의 덕일까요? 그렇죠. 백성의 덕이죠. 우리가 부덕 똑같죠, 그죠? 남편과 덕이 안 되니까 남편의 덕 하는 것처럼 아내 부자를 써도 부덕, 아내의 덕 똑같죠? 자, 귀후 돌아가다 귀후 두텁다 후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차라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쉬워요. 아까 우리가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명사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뭐뭐와 하거나 뭐뭐의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건 사실 초등학생도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해요. 이런 건. 문제는 뭐가 어렵느냐?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이 두 개 붙을 때가 어려워요. 돌아가다, 두텁다. 다 다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자, 이것도 이제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요 앞에 나오는 놈이 먼저 나왔으니까 요 놈한테 자리를 주는 거예요. 다로 끝나는 서술어. 다로 끝나면 한문에서 서술어라고 그랬죠. 자리를 줘요. 먼저 서술어 자리를. 그럼 돌아가다 하면은 당연히 뭘까요, 우리가? 돌아가다 뒤에는 뭐가 붙을까요? 어디로, 어디에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학교로 돌아가다, 나라로 돌아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맞게끔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다. 이해되시나요?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다를 먼저 서술어로 하고 뒤에 있는 놈한테 목적어나 보어, 지난번에 우리가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고 그랬죠?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로 끝나는 말 뒤에 이렇게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다 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놈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서술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술어로. 그럴 경우 요 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게 두텁다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100% 아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서술어로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혀요. 더 괴롭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요걸 못 만들어요. 요것만 만들면 되는데 요걸 못 만들어요. 이거 열심히 앞으로 나올 때마다 훈련할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앞에 놈이에요. 서술어예요. 어떻게 두터운 대로 돌아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로 뭐하다 해서 두 개가 나눠지고 앞에 민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백성의 덕이 귀 돌아간다. 어디로? 두터운 데로 돌아간다. 우리말로 후덕해진다 이 말이. 후덕해진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덕이 아주 두터운 후덕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논어 보면서 다시 할 것이고, 일단은 민덕 하나가 합쳐진 거. 백성의 덕 두 글자인데 하나로 풀고 돌아간다. 어디로? 두터운 데로. 그래서 백성의 덕이 두터운 데로 돌아간다. 백성의 덕은 두터운 데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는. 의역하자면 백성들의 덕은
후덕해진다 이런 말인데 일단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푸는 방법만 지금 연습을 해야 돼. 자, 요거 다음에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두시고. 예. 아니 저 한문에서는 혹시 부사적용법은 없습니까? 부사 적용법이요? 부사용법 두텁게 돌아간다. 두텁게 돌아간다. 부사가 되려면 앞으로 나와야 돼요. 뒤에서 꾸며줄 수는 없고. 지난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문은 뒤에서는 절대 부사를 수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수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후기 하면 되는 거예요. 후덕은 되는 거예요. 두터운 덕. 덕후 해놓고 두터운 덕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건 원칙이지 그 원칙에 예외도 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원칙을. 자, 29번도 볼까요? 군자 우도. 군자는 붙여야 되고, 그렇죠? 우도. 자, 군자는 어쩔 수 없이 군자고, 그렇죠? 근심하다. 도. 그럼 우도 하면은 두 가지 있어요. 풀이는. 군자는 어쩔 수 없이 군의 자예요. 그죠? 군자도 정확하게는 뭐죠? 임금군에다가 아들 자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군의 자예요. 군의 자. 원래는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죠? 원래는 군자가 그런 뜻이 임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군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는 덕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고 일단은 군자인데 이게 자식, 임금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가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문제. 우도하면은 일단 제일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근심하다라고 말이 나왔고 뒤에가 붙었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목적어나 보어예요. 근심한다. 무엇을? 도를. 그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신경 안 썼어도 돼요. 말만 만들면 돼요. 그럼 우도 두 글자만 보면 도를 근심하다. 두 글자가 풀어지네요. 우리가 2, 1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1, 2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는 도가 돼요. 그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를 근심하다가 맞는지 근심하는 도가 맞는지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군자와 결합이 될 때 어떤 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군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를 근심하다 하면 말은 되는데 군자는 도를 근심하다 이 일은 되는데 군자 근심하는 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만들어지나요? 군자 근심하는 도 안 만들어지죠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자는 도를 근심하다 이렇게 가야지 군자 근심하는 도 이렇게 안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자 이 두 글자가 하나로 만들어지고 우도 하나씩 도를 근심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잠깐 쉴까요? 자, 저기 4-1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교학상장 상전벽해 인성본선 동가홍상. 자, 지금 읽으시면서 잠깐 띄어 읽는 자리가 어딘지 왜 거기서 잠깐 그렇게 이렇게 띄어 읽는지를 스스로 지금 계속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부생아신 형무의복 자입태묘 물류본말. 자, 그 다음 청천재상 야화무봉 민덕귀후 군자우도. 자, 물론 이제 토를 붙여야 되는데 그 토는 뒤에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붙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셨다가